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자, 파트 1부터 6까지 토익 스피킹 지금까지 아주 잘 공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각 파트별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과연 뭘까요? 파트 1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파트 2, 파트 3, 닥치면 하겠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토익 스피킹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 2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정말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만약에 비즈니스 영어를 활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정말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험에 대비를 할 때는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네이티브와 직접 말을 할 때도 다이렉트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상대방의 표정이라던가 대화를 하는 분위기,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토익 스피킹이라는 것은 들리는 텍스트만으로, 들리는 질문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자동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파트 2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기억되고 있지 않다면 시험장에 가셔서 정말 하다가 문제 끝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시험을 한번 보러 갔더니 옆에 있는 어떤 수험생이 정말 영어를 자신 있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신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마 해외 연수를 다녀온 대학생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파트 1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아주 잘 읽었는데 파트 2부터는 굉장히 과묵해지는 거죠. 왜냐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히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토익 스피킹이나 혹은 오픽 테스트도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크나큰 무산입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강좌는 각 파트별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인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바로 직전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강좌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한번 리뷰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파트 1은 총 2문제가 나오죠.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45초 동안에 녹음을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배점은 3점 배점인데요. 이 3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거나 하면 스피킹이나 라이팅 할 때는 플러스 알파 점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0점 만점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준비 시간 45초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3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필수 요소 5가지죠. 고유명사, 숫자, 부정어, 비교급, 최상급, A, B, and C 병렬 구조, 이 5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난이도는 중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아주 어렵게도 아주 쉽게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주의해야 될 건 이 A, B, and C라는 병렬 구조가 2개씩 섞여 나오는 지문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걸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고요. 다음 2번째는 발음하고 강세인데 발음을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토익 스피킹을 보통 준비하는 나이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처음으로 스피킹 공부를 하는데 과연 발음이 단기간 내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발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 단기간에 좋아졌다 라고 느끼기에는 공부하는, 학습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따라서 발음을 좋게 한다라기보다는 억양, 즉 각 단어의 강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는 걸 발음을 할 때 milk 라고 약간 천천히 발음하면 milk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발음하는 게 어렵다고 하게 되면 그냥 정확하게 milk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감점 없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끊어읽기는 전치사 앞, 접속사 앞,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주시고 긴 주어 다음에 긴 목적 앞에서 끊어주시는데 문맥을 파악할 때 긴 주어와 긴 목적을 파악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진짜 이것도 어렵다 라고 하게 되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정말 이것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컴마 앞에서는 좀 끊어 읽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준비 시간 동안에 녹음하는 것과 똑같은 성량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녹음할 때는 45초 동안,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평균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45초지만 35초에서 40초 정도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항상 해주시고요. 평소 읽는 속도보다는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아주 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린 단어는 틀린 단어부터 다시 읽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읽다가 단어나 발음 혹은 억양이 좀 틀리면 다시 읽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전혀 다르게 읽지 않는 한 내용 전달하는데 그렇게 큰 오류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읽어주는 건 텍스트가 2번 나와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단어부터 읽어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시간과 녹음하는 시간 이 사이에 여러분의 목소리의 성량의 크기는 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준비할 때 성량과 녹음할 때 성량은 똑같은 걸로. 왜냐면 그래야 소리가 작으면 자기가 어디서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로 넘어갈게요. 파트 2는 준비 시간 45초, 녹음하는 시간 45초 되는데, 일단 준비하는 시간 45초 시간 동안에 동그라미 최하 4개 그리고 6개까지 꼭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 묘사하는 대상을 정하는 거고요. 시선의 이동은 배경, 주요, 주변, 추측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소, 그리고 사람일 경우에는 위치, 행동, 머리, 옷 순서대로 해주시고, 사물일 때는 위치, 명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추측이 들어가면 좋지만 만약 묘사하는 속도가 나는 좀 느리다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추측을 포기하시고 묘사하는 데만 중점을 둬주세요. 왜냐하면 파트 2의 제목이 Describe a Picture거든요. 말 그대로 그림을 묘사하는 거지 guessing 하는 게 아니에요. guessing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묘사하는 게 작고 guessing이 많아버리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35초에서 40초로 끝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끝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45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라도 더 묘사를 한다. 중간에 잘려도 괜찮다. 왜냐면 describe a picture이기 때문에 많이 묘사해주면 묘사해줄수록 점수는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1은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고요. 파트 2는 중간에 잘려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한 많은 걸 묘사하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파트 3는 respond to questions. 주제 한 가지가 나오죠. about 다음에 주제 한 가지가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세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 준비 시간은 각 3초,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눈에 보여지고요.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서 오류가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4번, 5번, 6번, 02 첫 번째 문장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문장, 두 문장, 네 문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좀 추가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다. 이 추가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보통 이건 once a week라고 말씀드렸는데 once a week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할 때 Monday 혹은 뭐 Saturd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how는 by가 항상 들어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how long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for an hour, for a week, for a year 세 가지 정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what, who, which 나오고 자 6번은 30초짜리 답변이고 두 가지 특징을 나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강좌를 들으신다면 파트 6까지 학습을 다 마친 상태시기 때문에 파트 6하고 조금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6는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특징이니까 요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답변이. 그렇죠. 그런데 파트 3의 6번은 조금 짧게 단답형으로 파트 6에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요게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파트 6는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단답형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출제 의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파트 3의 6번과 파트 6 문제가 서로 교차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 3와 6는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파트 4로 한번 가볼게요. 파트 4는 표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information provided 표가 하나 주어지고 이 표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준비 시간이 45초 주어진 다음에 또 각각 문제에 대해서 3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답변 시간이 15초, 15초, 30초죠. 출제 의도는 얼마만큼 문장 구성을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표 주어진 곳에서 항상 여러분이 보는 표에서 답변이 거기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표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정답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파트 3하고는 다르게 문제가 보이지 않죠. 문제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보, 표가 계속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질문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기만 하기 때문에 듣기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번은 when and where나 첫 번째 레코드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 9번 예측하라고 말씀드렸죠. 공통사항이나 두세 개 레코드. 그리고 8번은 기타. 이제 같은 정보가 두 번 답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라든가 특이표시, 요즘엔 특이표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예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답변을 7번, 8번, 9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번, 8번, 9번 질문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과는 조금 다르다 라고 할 때도 그냥 준비해 놓은 답을 그냥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잘못 들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이리저리 꽈서 질문이 나오는데 어차피 질문은 15초 안에 혹은 30초 안에 답변할 수 있는 걸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 말씀이지만 예측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는 전치사 5개, 동사 6개를 활용을 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갈게요. 파트 5는 자, 듣는 게 50초 동안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준비 시간 45초 주어지고 60초 동안 답변을 하는 건데 듣는 한 45초에서 50초 정도 들려주는 요거 할 때 딕테이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트 테이킹 가능하니까 딕테이션까지는 아니고 이제 노트 테이킹 가능한 거죠. 노트 테이킹 할 때 꼭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 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 건 사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왜 전화 걸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들을 때 초반부에 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많은 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것들이 답변에 더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는 거지만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많은 걸 기억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준비 시간 45초 시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 듣기 시간 동안에 들었던 누가 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했던 해결책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답변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건 사람 언급하시고 이것 때문에 전화 거셨죠? 라고 하신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물론 첫 번째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거기에 대한 부연 액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패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세 문장으로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45초에서 50초인데 가능한 한 시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는 건데 중간에 잘려버리면 해결책을 상대방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트 5는 꼭 시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6 마지막으로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30초 준비 시간, 60초 답변 시간이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주는 나레이션 시간 동안에 첫 번째 1번 문장과 마지막 문장 네 번째 문장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준비 시간 30초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 두 가지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 영향인지 혹은 안 좋은 영향인지 그걸 꼭 따져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만드시고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할 때 형용사로 두 번째 문장 그리고 example 하나 똑같이 두 번째도 형용사로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example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패턴은 보통은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이것도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가 돼야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완성하시고 파트 6는 최신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는 주말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1주나 2주 전에 출제된 파트 6의 문제는 꼭 풀고 시험장에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꾸준히 문제들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설도 좀 들어갈 텐데 일단 기본적인 정규적인 이 강좌만 들으셔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실전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혼자 공부하실 때 본인이 어떤 게 틀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시험만 보신다면 조금 시간 낭비, 돈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토익하고는 다르게 토익 스피킹은 누군가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파트별로 지금 계속 강좌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꼭 메이크업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연습 문제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 그걸 연습을 하시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글을 남기시거나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득점을 받아서 꼭 오라는 말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익 스피킹에 대한 강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